부동산 매매 사업자, 개인 매매 사업자, 부동산 법인 사업자,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? 저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랑 부동산 법인 사업자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법인을 냈을 때 이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한 것만으로는 이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양도세를 낼 때 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이제 이따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냈다 하더라도 처음에 77%라는 양도세를 내고 나중에 15% 만약에 이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그 세율이 적용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15%다 하면은 77%에서 뭐 15%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62%를 돌려받는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처음에 만들어 버렸거든요. 그리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친 짓이 아니었나. 처음 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봤다 하면은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개인 매매 사업자랑 이제 법인 매매 사업자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이 법인 사업자를 어느 시점에 하면 좋은지,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어떤 시점에 이제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시면은 좀 유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죠. 단기 매도에 굉장히 좋다. 개인 매매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거든요.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5%의 과세 표준. 그 다음에는 뭐 20몇 프로, 몇 프로 해가지고 뭐 최대한 뭐 거의 50% 가까이도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10%대로 알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가세를 이제 떼고 개인 매매 사업자도 부가세를 떼긴 떼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억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이제 부가세를 따로 떼진 않는데 부가세를 떼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전용 면적이 4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.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참 많이 헷갈렸는데 부가세가 10%로 떼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이 집을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어요. 그러면은 매도 차익이 1억인데 1억에 대해서 1억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뭐 이렇게 따지면 한 20 몇 프로 된다 하면은 8천만 원을 이제 제가 뭐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. 거기서 뭐 취등록세 다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말자고요. 그리고 8천만 원을 이제 벌었다. 그리고 내가 또 2억에 대해서 부가세 10%를 내야 되냐? 해서 또 2천만 원을 내야 돼. 6천만 원을 버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 부가세,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부가세는 토지가 아닌 건물 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거를 10%를 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억짜리 건물인데 부가세 10% 하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뭐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섬에 있는 어떤 토지 위에 정말 삐까뻔쩍한 이런 주택이 지어져 있다 생각을 할게요. 그리고 이 주택을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았어요. 그러면은 거의 부가세가 건물 면적, 이 건물 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될 수 있겠죠. 그럼 반대로 강남 땅이 있는데 강남 땅 위에 뭐 창고, 정말 이 허름한 창고를 이제 해가지고 지어놓고 이거를 제가 또 이 1억 해가지고 2억에 팔았다 칠게요. 그러면은 이 부가세가 뭐 2억에 대한 10% 2천만 원이냐? 아니죠. 훨씬 더 적어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라고 또 생각이 된다면은 뭐 거의 부가세를 안 낼 수도 이제 적게 내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낸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부가세를 내는 것 때문에
84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데 있어가지고 내가 세율이 높을 거를 걱정해서 이거는 나랑은 맞지 않은 투자야.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구입하고 판매를 할 때 이제 다시 매도를 할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장점이냐면은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취득세 1.1%만 내는데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취득 시에 제가 이 내 집이 된 상황이 1월 2일 이상일 때 그때는 이제 취득세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1억 이하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법인세 10%를 내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10%라는 얘기들이 블로그에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딱 10%만 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기 매도에 의한 중과세가 20%가 더 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는 총 30%를 내게 되는 거죠.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15% 정도의 그때 차익이 제가 이제 뭐 영상 올린 게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차익이 한 1,4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. 그럴 경우에 개인 매매 사업자였다면은 한 15% 정도였는데 법인이었기 때문에 30% 가까이 내버리게 된 상황이라서 처음에 이제 차라리 개인 매매 사업자였다면은 훨씬 더 쉬웠을 거리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내가 초보일 때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유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내가 직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훨씬 더 좀 이득일 수 있고요. 만약 근데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것들이 내가 소득이 너무 많아서 법인으로 해가지고 사고팔고를 했을 때 이 소득이 너무 높아져 버린다 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상 주택을 취득하고 한 번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제가 실제로 세무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요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자를 봤을 때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원인이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? 물어보면은 그거는 네, 개인 재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죠. 1년에 몇 번을 매도를 하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법인을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월급 받는 대표로 매달 월급을 얼마 정도를 저한테 이렇게 송금하도록 돼 있다면은 그게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제가 뭐 거기서 이제 보험도 내야 되겠죠. 보험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대출이 훨씬 더 쉽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뭔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초보다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사고팔고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신이 좀 잘 안 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적극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해가지고 나는 좀 많은 이런 아파트들 또는 빌라들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 또 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월급을 이제 주는 식으로 해서 나의 신용도를 좀 상승시키면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법인으로 하실 때 좀 요거는 이런 것들 좀 팁을 드리자면은 법인으로 아파트를 해놓고 거기에 전세가 들어오는 경우에 만약에 법인 대표가 이제 월급을 받는 대표자가 아니면은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가지고 심사를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그러면은 개인과 법인 어떤 게 더 좋나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요런 앞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도 성투 바이.